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의 윤리, 이번 시간에는요, 안락사와 내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배울 이 안락사와 내사 역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공 임신 중절처럼, 뭐, 관련된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시문을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를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내신 시험을 쳐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안락사 먼저 의사에 따른 구분, 그 다음에 방법에 따른 구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의사라는 것은 내가 이 안락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안락사를 시행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의사에 따르는 구분은요, 총 세 가지로 나뉘죠. 자발적인 거. 자발적이라는 것은 내가 만약 안락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 스스로가 의사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안락사를 원하는 상황에서 하는 경우를 자발적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비자발적, 반자발적인데요. 이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비자발적보다는 반자발적으로 먼저 가시는 게 좋아요. 자발적의 반대 개념으로 반자발적. 자발적은 뭐죠? 내가 하겠다는 의사 표현한 거죠. 반자발적은 뭐죠? 예, 의사 표현을 난 하기 싫어요라고 한 겁니다. 환자가 안락사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는 거죠. 이게 반자발적 안락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비자발적은 뭐냐? 그렇죠. 내가 안락사의 대상이긴 한데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경우를 갖다가 뭘 한다? 비자발적인 안락사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방법적인 측면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이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으로 갈게요. 소극적이라는 것은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겁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중단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이제 가정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극적인 거고요. 적극적이라는 것은 뭐죠? 예, 약물을 투입하는 겁니다. 약물 투입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행위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게 바로 적극적 안락사라는 겁니다.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잘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자발적, 반자발적, 비자발적, 그리고 소극적, 적극적. 예,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거,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찬성 논거입니다. 안락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죠. 자, 인간의 어떤 자율성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 존엄하게 죽을 권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이 있죠. 그 다음에 환자를 케어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가족들이 고통이 좀 심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가족들의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안락사를 찬성하는 논거가 있고요. 이제 반대의 논개로 보게 되면요, 일단 생명경시풍조 이게 우려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이란 그 자체가 우리가 태어남도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것도 인간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걸 갖다가 허용을 하게 되면은 생명경시 풍조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안락사가 남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인간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비슷하게 이거는 자연의 질서를 위배한다. 자연의 질서에 어긋난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무엇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오진의 가능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오진의 가능성. 뭐 기타 등등해서 이제 뭐 살인 금지 원칙 위배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안락사 반대 논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사의 찬반 논구인데요. 이 내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뭘 가져가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고전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심장이 정지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죽음이라고 이렇게 판정 기준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뇌사라는 개념이 새로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전적인 어떤 죽음의 기준을 먼저 생각을 하신 뒤에 이 뇌사를 이해하시게 되면요, 조금 더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뇌사의 찬반 논거. 찬성의 입장에서는요, 장기 이식의 어떤 필요성, 그 다음에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들어주는 데 있어서 뇌사가
인정이 돼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요. 그다음 반대 노고는 앞서 우리 그 안락사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오류 가능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찬성 논고에서 얘기하고 있는 장기 이식이라든지 경제적 고통 요 부분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인간 생명 자체를 뭐한다, 실용적으로 판단하는데 이거 신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입장으로서 내사를 반대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이거를 안 해오시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 분석해서 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출제 패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논리적인 검증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논리적인 검증. 자, 이제 나오는 문제의 패턴은 다양한데요. 일단 도덕 추론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덕 추론의 형태.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도덕 원리하고 도덕 판단은 제시가 될 거고요. 이 부분 사실 판단을 뭐하라? 찾고 그 사실 판단에 근거해서 뭐 맞는 선지를 구해라. 혹은 사실 판단에 해당하는 반론의 입장에 서 있는 적절한 뭐 선지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 추론 이게 좀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평이한 상태로 나온다고 하면요, 토론의 과정을 내주고요, 거기서 핵심 쟁점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상반된 입장을 지닌 선지를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입장이 뭐 O나 X가 나오는 이런 선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정주의, 논리적 사고력이죠. 논리적 사고력.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도덕 추론의 형태에서 한 번 더 꼬아서 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핵심 쟁점에서 상반된 입장을 바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 난이도를 높인다고 하면은 그게 아니라 동일한 입장을 가져가다가 어느 특정 부분에서 상반된 입장을 띠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을 읽어내려갈 때 논리적으로 이걸 분석할 수 있는 사고력이 요한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EBS 교재에서 문제 가져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갑. 심장과 폐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만을 죽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어떤 죽음에 대한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을이 얘기를 합니다. 심폐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요 두 명이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뇌의 활동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정지된 상태의 경우도 죽음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뇌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를 죽음으로 인정해야지만 만다 장기 이식을 통해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갑이 얘기하죠. 장기 이식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즉, 요 부분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장기 이식을 위해 죽음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 죽음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죠? 내사에 대해서 하지만 반대의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을이 물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즉, 요 부분에서는 뭐죠 또? 같이 가자는 겁니다. 갑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뇌 기능이 정지된 사람의 경우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뇌의 활동이 정지된 경우를 죽음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토론의 핵심 쟁점이 뭔지를 찾는 거죠. 자, 뇌사를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인정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갑은 아니죠. 근데 을은 뭐죠? 서로 입장이 좀 다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장기 이식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가? 자, 어떻습니까? 그렇죠. 갑과 을 모두 여기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죠. 을, 장기 이식을 통해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갑도 장기식을 통해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라고 하면서 동일한 입장 확인됐죠. 자, 뇌는 인간의 사고 능력을 관장하는 핵심 기관인가? 요 내용은 여기 제시문에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관이 없는 선지가 나온 거니까 넘어가고요. 4번,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가?
예, 그렇죠. 각각을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심장과 폐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 죽음을 볼 수 있는가? 맨 앞에 나왔죠. 심장과 폐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만을 죽음을 인정해야 한다. 심폐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를 죽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맞다. 서로 동일한 입장인 거죠. 그래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답은 몇 번이다? 예,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 죽음에 관한 동서양 사상과 입장을 살펴보면서 동양에 관련된 문제는 풀어봤죠. 예, 서양에 관련된 문제 못 풀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추가를 시켜보았습니다. 3월 학평 16번 문제였죠. 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한다면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오로지 영혼만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육체와 영혼을 구분짓고 있고 육체로부터 벗어나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고자 볼 수 있다. 예, 누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플라톤이 생각나야 돼요. 자,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홀로 있게 되는 것은 살아서는 불가능하다. 왜? 예,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니까. 다만 살아있는 동안에 진리에 가장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길은 뭐다? 우리 자신을 육체의 본성으로부터 순수하게 지켜서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플라톤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1번. 죽음은 영혼이 순수한 인식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틀리죠. 답은 1번이네요. 죽음이 육체로부터 영혼을 마저 벗어나게 해서 이게 순수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태 이대로 간다라고 했죠. 그런데 없는 상태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1번이 틀린 겁니다. 2번 볼게요. 죽음을 통해 영혼은 참된 실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참된 실제의 세계, 이게 이데아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영혼의 순수성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 그렇죠. 육체의 본성으로부터 순수하게 지켜서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멸하는 영혼은 죽음 이후에 육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예, 그렇죠.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고 했으니까 불멸하는 겁니다. 불멸하는 거. 죽음은 영혼이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맞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